请记得点赞和点击订阅我的频道，并分享和你的朋友。谢谢。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하오의 류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5급 작문 파트 1 기출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조동사 거의입니다. 단어 보죠. 受伤, 상처를 입다, 부상을 당하다죠. 微笑, 미소, 미소 짓다. 温暖,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여기선 동사로 쓰였어요. 문제 봅시다. 거의는 조동사죠.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동사, 여기서 동사 温暖밖에 없죠. 물론 微笑도 있는데 일단 温暖으로 놓읍시다. 거의 温暖,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를? 受伤的心, 다친,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미소는 상처받은 마음을 거의 뭐뭐 할 수 있다죠.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微笑可以温暖受伤的心,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조동사 커이는 할 수 있다, 가능을 나타내죠. 부정 형식은 不能이나 가능 뭐를 쓰지? 不可以라고 하지 않습니다. 我们可以帮助您,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정 형식은 我们不可以帮助您이 아니라 我们不能帮助您 혹은 我们帮不了您 이런 식으로 不能이나 가능 뭐를 쓰지 不可以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문제 다시 봅시다. 자, 거의는 조동사다. 뒤에 동사가 와줘야 한다. 그렇죠? 미소는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죠.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微笑可以温暖受伤的心, 이게 정답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조동사 커이는 할 수 있다, 가능을 나타내는데 부정 형식은 不能이라고 해야지 不可以라고 하면은 틀린다. 그래서 예문 我们可以帮助您,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없습니다는 我们不能帮助您 이렇게 되죠. 我们不可以帮助您 하면 안 된다. 가능법을 쓴다면은 我们帮不了您 이런 식으로 가능법을 써줘야 한다 라는 거고요. 주요 단어 다시 봅시다. 受伤, 상처를 입다, 부상을 당하다. 微笑, 명사, 동사 같이 쓰였죠. 명사로도 쓸 수 있고 동사로 쓸다. 미소, 미소 짓다. 温暖, 따뜻하다, 따뜻하게 하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受伤的心을 목적으로 써서 温暖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可以温暖受伤的心, 뭐가? 微笑, 미소는 다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 거의에 대해서 알아봤죠. 조동사 거의 할 수 있다, 가능을 나타내는데 부정 형식은 不能이지 不可以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진행태 짜이입니다. 단어 보기로 하죠. 上涨, 물의 높이나 수위죠. 물가가 오르다예요. 黄金, 황금이죠. 价格, 가격이고요. 一直, 줄곧, 똑바로, 곧바로, 계속해서라는 뜻이 돼요. 문제 봅시다. 上涨, 동사죠. 그렇죠? 黄金的价格, 명사성분이니까 주어는 목적어예요. 一直, 줄곧, 부사죠. 在, 진행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그럼 一直在가 수러 앞에 와야죠. 뭐가 오르고 있대요? 황금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黄金的价格一直在上涨. 이게 진행태로서 나타나는 문장이죠. 문법 봅시다. 진행태, 진행되고 있는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죠. 중국어의 동사는 격변화나 혹은 과거, 현재, 시제 변화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태, 동작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5가지 방법, 진행태, 지속태, 그 다음에 완성태, 경험태, 변화태,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고 얘기했었어요. 오늘 배우는 거는 그 중에 진행태를 나타내는 거죠. 정자의 플러스, 수로 플러스, 너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고 3개를 다 써도 되죠.
他们 정자이 쉬우시너 그들은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정만 썼을 때는 동작이 발생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속되고 있다는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마침 뭐뭐가 있습니다. 이라는 뜻이 되고 있고, 짜이는 진행 과정에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나 동작이 마침 시작했다는 그런 발생은 강조하지를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정자에는 발생과 지속됨을 같이 나타내 주고요. 너는 상대방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야,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뭐 하지 마, 뭐뭐 해. 이런 식으로 타 수이자 하고 너 자고 있어. 비엘 자오싱타 시끄럽게 해서 그를 깨우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알려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짜이가 도대체 동사냐 전치사냐 부사이냐 어떻게 아느냐? 짜이 뒤에 목적어가 오면은 그거는 동사죠. 짜이자. 근데 짜이 뒤에 목적어가 오고 또 다른 동사가 오면은 이때는 전치사예요. 짜이는 연동문으로 연달아 동사가 나오는 문장으로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전치사로 봐요. 짜이자 칸수 나는 집에서 책을 봅니다. 그런데 뒤에 짜이 뒤에 목적어가 왔고 바로 동사가 왔다. 이러면은 이때는 부사죠. 진행태를 나타내는 부사로 봐서 我在看书 나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황진의 价格 주어니면 목적어인데 주어로 봅시다. 그 다음에 上涨 오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놔도 돼요. 어떻게? 줄곧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황진의 价格一直在上涨.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중요 설명 다시 할게요. 짜이 뒤에 목적어가 없이 동사가 오면 이때는 진행태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그리고 동사가 오면 이때는 전치사로서 에서라고 해줘야 한다. 뒤에 목적어만 딸랑 왔다. 이때는 동사로서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나는 집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진행태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자에 플러스 V 플러스 너가 기본 형태인데 정은 마침이라는 뜻이 있고 짜이는 지속되는 뜻이 있고 정자에는 마침서부터 지속되다가의 두 가지 뜻을 다 같이 갖고 있고 너는 상대방한테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주요 단어 다시 봅시다. 上涨 물가가 오르다. 황진 황금이죠. 价格 가격. 一直 줄곧.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사 이징입니다. 단어 보죠. 이징 이미죠. 过期 길이 지나다죠. 杀毒 소독 독을 죽이다 해서 소독하다 혹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거하다예요. 乱箭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乱箭이라고 그래요. 문제 봅시다. 이징 나거. 자,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주 아니면 목적어를 꾸며준다고 그랬죠. 뒤에 명사성분 와야지 돼요. 杀毒乱箭 바이러스 잡는 소프트웨어, 백신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 백신 프로그램은 过期了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징은 부사니까 당연히 수로 앞으로 와야죠. 그래서 那个杀毒软件已经过期了 그 백신 프로그램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징은 시간 부사로서 동작이나 상황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나타내죠. 대부분 러와 함께 어울려요. 3天的会议已经结束了 사흘간의 회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는 이징은 부 앞에 놓여요. 电视已经不算什么新鲜东西了 텔레비전은 이미 신기한 물건에 속하지 않습니다. 他已经不吸烟了 그는 이미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징은 부 앞에 온다. 러와 잘 어울린다. 기억해 두세요. 다시 문제 보기로 합시다.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니까 관형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명사성 성분 杀毒软件 백신 프로그램이죠. 바이러스 잡는 백신 프로그램을 杀毒软件이라고 그런다. 过期了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징은 시간 부사니까 당연히 수로 앞에서 부사로 쓰인다. 이징은 대부분 러를 동반한다. 자, 조건에 맞죠. 그래서 那个杀毒软件已经过期了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설명 보십시다. 이징과 뿌 위치어, 이징 부수아, 이징 뿌 시엔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징은 러와 잘 어울리는데 동작이나 상황이 이미 완성됐음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다. 시간 부사니까 부사어로서 수로 앞에 놓이는 거죠. 주요 단어 봅시다. 이징, 이미, 꾸어치, 기일이 지나다, 샤두, 소독하다 혹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거하다. 루안젠,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는 잉젠이라고 그러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형용사 수로문입니다. 단어 보죠. 징정,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경쟁하다. 지리에, 격렬하다죠. 문제 봅시다. 헌지리에 이렇게 형용사인데 그쵸? 여기에 정도부사가 있고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대부분 여기 땅지자 더가 있지 않는다면 대부분 얘가 있으면 부사어로 쓰이지만 얘가 보이지 않는다면 10중 8구 수로로 들어가요. 형용사 수로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더 있죠. 더가 있으니까 竞争的这两个公司가这两个公司的竞争가 어떤 게 더 어순이 맞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두 회사의 경쟁은 매우 격렬합니다. 이게 더 순리에 맞죠? 경쟁의 이 두 회사는 격렬합니다가 말이 아니죠. 경쟁이 격렬하다지 회사가 격렬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这两个公司的竞争很激烈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인 거죠. 자, 정도부사 플러스 형용사는 대부분 수로로 쓰인다.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뭐가 따라붙는다고 그랬어요? 더가 따라붙는다고 그랬죠. 형용사 수로문이라는 것은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여서 주어가 어떤가, 怎모양을 묘사하는 문장이에요. 这两个公司的竞争很激烈 이 부분이 형용사가 수로된 거죠. 그런데 형용사 수로문은요. 형용사로만 이루어진 형용사 수로문이 있고 부사의 수식을 받은 형용사 수로문이 있어요. 이걸 편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주와 종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주종이라고 그러는데 쟤네들은 종주식이라고 보는 거죠. 편정. 그 다음에 형보식, 형용사와 뒤에 보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연함식, 형용사 플러스 형용사가 있는 이 네 가지 형태의 수로문의 형식을 띈다는 거죠. 자, 하나만 있는 거. 날씨가 청량합니다. 칭랑. 형용사 하나만 있죠. 한낱말로 된 형용사 수로문의 예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편정식, 주종식. 얘가 종이고 얘가 주죠. 펑헌따. 두 부분이 이루어져 가지고 펑의 수로로 쓰이는 거예요. 편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어를 가졌죠. 따, 산쇠. 이렇게 보어를 가는 형용사 수로문이 있고요. 또는 연합식이라 가지고 충명메일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거죠. 예쁘고 총명하고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게 형용사 수로문의 네 가지 종류죠. 다시 문제 봅시다. 더 있으니까 앞뒤에 중심어와 관형어가 있겠죠. 관형어가 오고 뒤로 중심어가 오겠죠. 그 다음에 헌지리에 수로로 쓰여서 这两个公司的竞争很激烈 이 두 회사의 경쟁은 매우 격렬합니다. 라는 형용사 수로문을 이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형용사 수로문 네 종류, 연합식 두 개의 형용사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형보식, 형사 뒤에 보어가 오는 거고, 편정식 앞에 부사어가 형용사 수로문,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홀로 쓰인, TNG 칭랑, 홀로 쓰인 형용사 수로문이 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편정식의 형용사 수로문이 많다는 거죠. 这两个公司的竞争很激烈. 왜? 형용사는요, 단독으로 수로로 쓰였을 땐 대부분 비교의 의미를 가져요. 我大你小, 나는 큰데 너는 어리다, 뭐 이런 식으로요. 크단 나이 많다는 의미로. 그래서 보통 대부분 헌을 갖고 나와가지고 편정식 형용사 수로문이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죠. 자,
주요 단어 다시 봅시다. 竞争 명사로서, 경쟁 동사로서 경쟁하다죠. 激烈 격렬하다예요.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 수론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형용사 수론문 4개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냥 형용사만 달랑 쓰인 거, 하나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 수론문, 그래서 편정식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보호가 따라오는 형용사 수론문, 그래서 형보식이라고 했고, 하나는 또 충명매일이 연합식이라고 했어요. 형용사 수론문이라는 건 주어가 어떠한가, 怎么样을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완성태 러입니다. 단어 보죠. 地震 지진이에요. 损失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손실을 보다. 造成 조성하다 만들다 동사예요. 巨大 거대하다. 그죠? 문제 보겠습니다. 地震 지진이죠. 损失 손실을 보다. 造成了 수라죠. 그쵸? 만들어냈습니다예요. 근데 봅시다. 그럼 더가 붙었으니까 관형격 조사죠. 그쵸? 더가 붙었으니까 뒤에 명사 성분이 오는데 띠전도 되고 순수도 돼요. 그럼 거대한 지진인가 거대한 소신인가의 문제인데요. 만약 거대한 지진이라고 한다면은 거대한 지진은 손실을 조성했습니다. 근데 거대한 지진이란 말 자연스럽지는 않죠. 어쨌든 거대한 지진이 된다고 한다면은 巨大的地震造成了损失.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완성태 러의 조건에 기타 성분이 와 있는데 기타 성분에 단순 목적어 못 오죠. 그러니까 관형어는 어디에 붙어야 하느냐? 목적어에 붙어줘야 돼요. 완성태에서는요. 造成了 거대한 손실을 만들어냈습니다. 地震造成了巨大的损失.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문법상 봅시다. 완성태 러스였죠. 동작의 실현이나 완성을 나타낸다. 주연부는 기타 성분인데 기타 성분에서 단순 목적어는 못 갖는다. 목적어가 오려면 뭐가 와줘야 한다? 적어도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관형어가 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봅시다. 我给朋友写了一封长信. 단순 목적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수량사가 목적어를 수식해주고 있잖아요.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동태조사러와 어기조사러의 구별은요. 동태조사러는 동사 뒤에서 쓰여요. 바로 어기조사러는 문장 성분 앞에서 쓰이죠. 얘는 완성이나 실현을 나타내고요. 시제와 관계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쓰일 수 있어요. 얘는 출현이나 정보의 변화가 나타나서 는 정보의 전달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문제 봅시다. 造成了 뒤에 단순 목적어 못 온다. 관형어가 와줘야 한다. 지진은 거대한 손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 정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상 다시 정리합시다. 동태조사러와 어기조사러의 구분. 동태조사러는 말 그대로 동사 뒤에서 쓰이고 어기조사러는 문장 끝에 쓰인다. 동태조사러는 완성이나 실현을 나타내고 또 어기조사러는 정보 전달. 어기조사들은 대부분 정보 전달하는 데 쓰여요. 즉 새로운 출현에 대한 정보 전달에 많이 쓰인다. 그럼 동태조사가 쓰인 완성태는 어떻게 쓰이느냐? 기타 성분이 붙는다. 특히 목적어, 단순 목적어 못 갖는다. 관형어가 있거나 뒤에 문장이 와줘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地震造成了 완성태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러가 붙었어요. 그래서 순스 앞에 巨大的라는 말이 관형어가 붙은 거죠. 주요 단어 다시 정리합시다. 地震 지진이죠. 사성사성이니까 앞에 거는 조금 가볍게 읽어져요. 반사성 이론이죠. 地震 순스 손실이나 손실을 보다. 造成 조성하다. 巨大 거대하다. 이번 시간에는 완성태 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완성태 러는 동태조사 러가 동사 뒤에 바로 붙고 단순 목적어를 안 갖고 관형을 갖는 목적어를 갖는 기타 성분을 갖는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王凡的机票帮我预定
칭.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문제풀이를 위해서 오늘의 학습 포인트 겸호동사 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겸호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죠. 겸호문이라는 것은 동목사조와 주술사조, 즉 V 플러스 O와 S 플러스 V가 함께 연결되어서 앞동사의 겸호동사의 목적어가 뒷동사의 주어가 되는 문장이에요. 주로 누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겸호문의 기본 형태는요, 주어 플러스 겸호동사 랑, 짜오, 칭 같은 것들이 들죠. 그 다음에 목적어 겸 주어가 오고 또라는 동사 to가 오고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예문 봅시다. 타, 짜오 겸호동사죠. 그쵸? 我带来 얘는 VC예요. 2번 수 목적어가 왔죠. 자, 그런데 그는 나더러 책을 한 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책을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즉 여기 짜오어가 VO가 뒤에 SV에 같이 걸리는 거, 목적어 겸 주어가 되는 거를 겸허문이라고 하고 형태는 주어, 겸허동사, 목적어, 동사 투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걸, 주의해야 할 걸, 겸허동사 칭은 1번 부탁하다, 요구하다, please의 뜻이 있죠. 이때 겸허동사의 목적어, 즉 겸허는 생략할 수 있어요. 보세요. 칭니 가우스워 겸허동사 V1이 있고 목적어가 있고 V2가 있죠. 가우스는 네가 해주는 거죠. 나에게 알려주세요. 다 진텐취 나라. 그런데 보세요. 칭 가우스워 여기는 V1이 있고 없어. 그냥 바로 V2가 와버리죠. OS가 생략될 수도 있다. 어떨 때 겸허동사 칭일 경우에는 목적어 즉 겸허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두 번째 겸허동사 칭의 뜻은요, 초청하다예요. 我请老朋友吃饭. 나는 옛 친구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옛 친구들아 밥을 사주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문제의 세 단어들을 살펴봅시다. 왕판, 왕복한다죠. 왕판의 지표, 그러면은 왕복 비행기표예요. 지표, 비행기표죠. 빵, 돕다죠. 위딩, 예약하다, 혹은 명사로 예약이라는 뜻으로 물론 주문하다의 뜻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다시 보기로 하죠. 칭, 겸허동사가 나왔죠. 그런데 이때는 겸허동사 칭이 쓰일 때는 목적어 겸 주어가 생략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와줘야 돼요? 빵워 동사 to 왔죠. 그 다음에 동사 3가 와요. 왕판더지표는 목적어인데 나를 도와서 뭘 해달라? 위딩 왕판더지표 예약 좀 해주세요. 무슨 뭘 예약해달라고요? 왕복 비행기 표 좀 예약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请帮我 위딩 왕판더지표가 정답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의 기출문제의 정답은 请帮我 위딩 왕판더지표예요. 정리하면 겸허동사 칭은 부탁하다, 요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생각이 됐다? 겸허, 즉 겸허동사의 목적어 겸 뒷동사의 주어인 겸허의 목적어 OS가 생략됐다죠. 원래는 칭리빵허 이렇게 되겠죠. 나를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도와달라? 위딩 왕판더지표 왕복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먼저
문제 보죠. 来结账您是用现金吗?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어요. 문제 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부사 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걸 동사로 보기도 하는데요. 부사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부사 스를 이용한 강조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죠. 각종 수로 앞에 부사 스를 넣어 확실히 그람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스를 강하게 읽는 거죠. 그 예문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대화 중에 나와요. 앞에서 제기한 관점에 대해서 찬성을 표시하면서 강조 여기를 갖는 거죠. 他真的很聪明. 그는 정말 영리해요. 是啊,他是聪明. 그는 영리해요. 강조의 어기를 갖는다. 대화 중에서 앞에서 很聪明이라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표하면서 강조의 어기를 갖는 거라는 거죠. 다른 예문들 한번 보죠. 他们最近是忙 형용사 앞에 시가 쓰이면 보통 틀렸다고 하는 건데 강조를 썼을 때는 틀린 것이 아니다. 这本书我是喜欢. 자, 왜 들어가요? 안 들어가도 되죠. 자, 강조에 나타나는 부사의 시는 생략이 가능하죠. 这本书我喜欢 그러면 되는데 这本书我是 강하게 읽죠. 喜欢 이 책은 내가 가장 좋아합니다. 他来晚了 그녀는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왜 스를 넣었다? 강조해주기 위해서 부사 스를 쓴 거예요. 그녀는 他是来晚了 그녀는 늦게 왔습니다. 라고 강조의 뜻을 나타내 줄 때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의 사단어를 살펴볼까요? 结账 결산하다, 계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现金 현금이죠. 다시 문제 봅시다. 您是 주어겠죠. 마 끝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您是 당신은 여기 쓰는 부사라고 했죠.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그랬어요. 부사스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현금으로 결제하실 겁니까? 라는 문장이죠. 그렇죠? 연동문인데 용이 항상 앞에 오죠. 용, 现金, 来, 结账嘛. 당신은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정답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의 기출문제의 정답은 您是用现金来结账吗? 당신은 用现金 현금으로 来结账吗? 계산하시겠습니까? 스가 들어가는 것은 부사스를 이용한 강조로서 각종 수로 앞에 쓰이고 확실히 그람을 강조, 스를 강하게 읽을 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드문 문장이에요. 부사스를 사용하는 강조는. 물론 강조 구문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뉴 어린 중국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출판되면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深刻的印象留下了姥姥的话给我.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문제 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인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아주 문형을 외워버리는 게 나아요. 주어, 전치사 게이, 그리고 전치사는 목적어 가지니까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리우샤라, 동사죠. 동사와 샤, 방향보호라고도 하죠. 전에는 결과보호였는데 요새는 방향보호라고 하죠. 남겼습니다. 深刻的印象, 목적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주어, 게이, 전치사, 목적어 플러스 리우샤라 深刻的印象. 누가 누구누구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문장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 문제죠. 주어, 전치사 게이, 전치사 게이의 목적어, 그 다음에 리우샤러, 선커더 인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냥 타게이워 리우샤러 선커더 인상이라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타게이워 리우샤러 선커더 인상. 아예 그냥 세트로 외워버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 세 단어를 살펴봅시다. 선커, 깊다죠. 인상, 인상이에요. 이미지죠. 선커더 인상하면 심각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은 이미지예요. 리오, 남기다죠. 샤는 방향보호의 확대된 뜻으로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라오라, 외할머니죠.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주어, 라오라오다 화, 외할머니의 말씀은 게이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들어간댔죠. 리우샤알라, 동사와 선커더 인상, 목적어가 된다는 거예요. 라오라오다 화, 게이워 리우샤알라 선커더 인상, 이게 정답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의 기출문제의 정답은요. 라오라오다 화, 게이워 리우샬러 선커더 인상이에요. 정리하면은요. 주어,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 있어요. 베이징 북경은 게이워 리우샬러 선커더 인상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라고 써도 되죠. 그 다음에 그는 게이워 리우샬러 선커더 인상, 나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라고 외워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